이번 달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인데 고려아연과 MBK 파트너스 영풍연합의 공방이 치열합니다. 양측 모두 지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만큼 소액 주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토론회가 열릴 정도인데요.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MBK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넉 달이 됐는데 네. 이제 임시주총에서 어느 정도 승패가 갈릴 텐데 주요 쟁점이 뭡니까? 네, 오는 23일 고려아연의 임시주총이 열리는데요. 지난달 고려아연이 안건으로 상정한 집중투표제가 주총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중투표제는 행동주의나 사모펀드가 이사회에 외부 추천 인사를 진입시키기 위한 방도로 곧잘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계, 기업의 총수, 대주주 쪽에서는 반대 입장을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묘해요. 네. 지금 보면 사모펀드가 선호할 법한 집중투표제를 오히려 최윤범 회장 측이 꺼내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사모펀드인 맞습니다. MBK는 반대를 하고 있고. 네, 이번 주총은 결국 이사 선임을 통해서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 싸움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중 투표제가 묘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가 총 13명인데 이 중 장영진 영풍 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이 최 회장 측 인사입니다. MBK 측이 12명의 사회이사 선임 등을 주총에서 다루기로 한 지금 상황인데요. 현재 양측 모두 과반의 지분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최 회장이 상대적으로 MBK보다는 보유 지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주총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두고 표 대결을 할 때 이런 집중투표제를 활용하게 되면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선임되는 이사의 수가 5명이라면 주식 한 주를 가진 주주가 5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주는 이 표들을 특정 이사에게 몰아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수 주주라 하더라도 이들이 추천한 이사가 의결권이 적어도 이사회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집중투표제를 활용하면 지분이 적은 최윤범 회장 측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네. 이런 건데 그런데 이 중요한 건 집중투표제가 고려아연 임시주총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여부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권이 과반을 넘는 게 한쪽이 우세하거나 이러진 않은 상황인데 집중투표제 도입은 결국에는 정관을 변경하는 주총 특별 결의 사항입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가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턱이 높은데요. 화면 보시는 것처럼 MBK 영풍의 의결권 지분은 고려아연의 자기 주식을 제외하고 46.69%로 최윤범 회장을 7에서 8%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분 구도를 놓고 보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 가결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 또 숨은 묘한 또 장치가 있습니다. 현행 상법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 그러니까 투표를 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의결권 행사를 최대 3%까지만 한정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지분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든 간에 결론적으로 MBK 연합 측의 고려아연 지분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해당 안건에 한해서는 단 3%의 의결권, 찬반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의결권 제한이 있다 이런 네. 얘기인데 여기에 국민연금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이 보유 지분을 절반 가까이 팔았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했던 고려아연의 발행 주식 총수의 전체 7.49%였는데 지금은 4.51%로 줄은 상태입니다. 자사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 기준 지분을 보면 5%대가 됐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지분이 줄어들면서 캐스팅보트 역할 자체에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최윤범 회장을 지지하더라도 MBK 측의 의결권 우위가 더 커지게 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시주총에서 결국에 또다시 한번 이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가 이사회 장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승패를 갈릴 수밖에 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집중투표로 이사 선임 안건을 다루면 MBK 영풍의 의결권이 많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3% 룰 때문에 이사회를 장악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집중투표 도입이 부결이 된다면 MBK 영풍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고려하연 경영권 분쟁 일단 정치권에서도 핫 이슈로 지금 다뤄지고 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연금도 결국에는 여기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 8일 국회에서 사모펀드의 국가기관 산업에 대한 적대적 M&A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고려하연처럼 국가기관 산업을 책임지는 기업에 대해서 적대적 M&A를 막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국익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어느 정도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 기여하지 않느냐 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국민연금 측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숙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책 방향이나 입법 방향이 정해지면 저희는 충실히 서포트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리나라 기업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치권도 상당히 좀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사모펀드의 적대적 M&A가 현재 경영진이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겠죠. 전문가들은 꼭 나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적대적 M&A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모펀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문제가 되는 건 기술 유출이라든지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경영을 통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경영 혁신, 기술 개발, 성장 이런 것을 목표로 네, 다만 적대적 M&A의 가장 큰 특징은 분쟁을 계속해서 지금 고려하연 사태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고 분쟁이 계속 길어지면서 또 어떻게 해결될지 불명확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뭐 주주들의 피해, 투자자들의 어떤 손실 여러 가지 혼란을 좀 낮게 만드는 점 이런 점들은 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결국에 보면은 금융자본이 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당국이나 또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어떻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요? 네, 이복현 금감원장도 MBK를 겨냥해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가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서도 금감원이 발언을 했는데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금융자본이 이제 산업 영향력이 굉장히 확대되는 경영권 인수에도 이렇게 막 굉장히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 이제 애초에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좀 퇴색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저희도 우려 섞인 그런 시선이 있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제도적 보완책이 있으면은 저희도 계속 노력을 금융위원회를 서포트해서 되게 열심히 하겠고 앞으로도 계속 잘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시추총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인데 네. 양측 간의 지금 공격 수위가 지금 상당히 좀 높아요. 네, 사실 다양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고 법적 대응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소액주주의 움직임, 법적 대응, 재료인설을 둘러싼 환경 문제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수많은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고려하연은 2조 5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은 최인범 회장 등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금감원이 고려하연 이사회와 경영진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수사 전환으로 사건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MBK 영풍 측은 고려하연의 집중투표제 안건 상정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까지 신청한 상황인데요. 오는 17일 첫 신문을 진행하게 되는데 고려하연 임시주총이 23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법원 판단이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시주총 전 법원이 MBK 측의 손을 들어준다라든지 이런 좀 판도의 변화가 있을 만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경영권 분쟁의 2라운드는 또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수 있는 겁니다.